존경하는 대법관 여러분, 저는 60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법을 한 번도 어겨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밀린 적도 없고 병역 의무도 병장 만기 제대로 마쳤습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할 때 경찰서에서 전과 기록을 떼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저는 혹시 제가 살면서 무슨 죄를 지은 건 없는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누구의 발자국도 찍히지 않은 첫눈 내린 새벽길같이 새하얀 백지를 받아들었을 때의 그 기쁨은 컸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모범 시민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대법관님, 그랬던 제가 재판정에 서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3월 15일 10시에 저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저의 코로나 자택 격리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재판을 받기 위해 집을 나섰고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 12시까지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날 자택 격리는 12시까지였는데 10시 재판을 받기 위해 그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사건으로 이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양심인 대법관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수많은 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법조문을 찾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꼽겠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바로 이 한 가지 조항 때문에 우리는 북한 독재 체제와 다른 자유민주국가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이 그 힘을 주는 유일한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있습니다. 그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주저 말고 이의를 제기하라. 그러면 국가는 가장 똑똑하고 믿을 만한 대법관들로 하여금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는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이 중요한 법조문은 여기 앉아 계시는 대법관님들에 대한 법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가장 큰 의무를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내린 것입니다. 조재현, 이동원, 민유숙, 천대엽 대법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호신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국가가 부여한 그 숭고하고 중차대한 의무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한마디는 곧바로 이 사회의 정의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영어로 대법관을 justice, 정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적시성을 갖춰야 합니다. 제가 만일 부정선거의 피해자라고 하면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악법을 고치고 민심을 반영한 올바른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여러분 대법관들께서 박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입고 계신 그 장엄한 법복의 무게를 느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를 지연시킨다면 그것은 정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곧 부정한 일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북한 독재 정권과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굳건하게 지켜온 공직선거법 225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의에 의해 위반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4.15 부정선거가 치러진 지 1년 6개월 반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번 소울을 제기한 지 526일이 지났습니다. 법이 규정한 180일이 지났으니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여기 장엄한 대법정에 권위 넘치는 법복을 입고 앉아 계시는 대법관님들은 실정법을 위반한 분들이 아니십니까? 존경하는 대법관 여러분, 혹자는 이 같은 초유의 사건을 두고 공직선거법 225조는 처벌 조항이 없는 훈시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권유 조항이라며 법 체계를 농락하고 유린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대법원은 훈시 조항이나 권유 조항은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육법전서의 어느 조항이
대법원은 훈시 조항을 어겨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대법관님, 감히 대법정에서 대법관님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저를 욕하시겠습니까? 저는 모범적인 소시민이었습니다. 세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혹시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신호등을 지날 때에도 혹시 내 차가 카메라에 찍히는 게 아닐까 하며 노심초사하며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 제 시간에 재판에 출석하려고 집을 나섰다가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 시간을 2시간 어겼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경찰의 조사를 받고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선량한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예의를 갖춰서 묻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어긴 자가격리 2시간과 여러분께서 지나치신 346일 가운데 도대체 어느 사건을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합니까? 그 2시간의 범법으로 제가 처벌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편안하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1년 가까운 범법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십 년 후퇴시켰다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얼마 전 파이낸스 투데이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주요 언론이 숨죽인 듯 마치 전쟁터에 지뢰를 피하듯 부정선거 관련 보도를 회피하고 있는 속에서도 전체 국민의 3분의 1 가까운 32.3%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저에게 더 큰 충격을 준 설문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이번 4.15 부정선거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첫 번째는 63대 36 같은 비정상적인 통계 수치였고,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대법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 정부가 부정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법에 명시된 재판 시한을 대법원이 어길 일이 있겠느냐? 대법원이 판결을 1년 반이나 미루고 있는 것을 보면 부정선거였던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국민들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대법관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세 분께서 23시간 동안 뜬 눈으로 지켜보시고 부장판사님들을 비롯한 대법원 직원 여러분께서 직접 한 장 한 장 손으로 센 지난 6.28 재검표에서 무려 300장의 표가 제 표에 더해졌습니다. 전자개표기로 세했기 때문에 단 한 장의 오차도 없을 것이라던 중앙선관위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대법원이 계산을 잘못해서 나온 결과라고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구대로 재검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온 세계는 지켜볼 것입니다. 과연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가운데 어느 쪽이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모두 헌법기관입니다. 그 어느 쪽이 정의와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 될 것인지 역사가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